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문법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 강의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본격적인 문법 내용은 품사부터이고 그 품사 설명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중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는 잘하고 싶은데 문법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학생들에게 문법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이런 대답이 돌아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문법을 접하는 순간 막막해지는 느낌. 낯선 용어와 복잡한 규칙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결국 문법은 어렵다고 단정 짓고 맙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 문법도 공부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듣고 따라 말하고 자연스럽게 언어의 흐름을 익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울 때는 왜 문법이 이렇게도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문법을 단순한 규칙의 암기로 접근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법을 따로 떼어 외우려 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법을 문장을 이룬 원리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언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문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마중글이 되고자 합니다.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법의 흐름을 따라가며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규칙 암기가 아니라 문법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문장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문법, 문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부터 출발합니다. 영어 문장은 무작정 단어를 나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이 성립하려면 어떤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을 정확한 위치에 맞춰야 그림이 완성되듯 문장도 각각의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문장을 이룬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먼저 품사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문법의 출발점입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대상을 나타내고 동사는 행동을 표현하며 형용사와 부사는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품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장 성분입니다. 품사가 단어의 역할이라면 문장 성분은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은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문장의 구조는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파트인 문장 형식입니다. 문장 성분이 모여 문장을 이루는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어 문장은 크게 5가지 형식으로 나누며 각각의 형식을 이해하면 문장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장 형식을 알면 문장을 해석할 때 어디에서 의미가 끊기는지 어떤 요소가 필수인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구와 절입니다. 구와 절은 문장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기본 요소로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 핵심적 개념입니다. 구는 문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절은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덩어리로서 문장의 큰 틀을 만듭니다. 이 4가지 개념, 즉 품사, 문장 성분, 문장 형식, 그리고 구와 절을 정확히 이해하면 영어 문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법 요소들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문법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법을 단순한 규칙의 나열로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문법은 언어가 만들어지는 원리이며 언어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문법 규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문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야기처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영문법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첫째, 영문법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문법 개념의 근본적인 의미를 짚어봅니다. 단순한 교과서적 설명이 아니라 언어학적 관점에서 문법이 왜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영어의 발달 과정과 어원을 탐구하여 문법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어는 단순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고대 영어에서 현대 영어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온 역사적 산물입니다. 단어와 문법이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문법이 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법 용어의 한자 의미를 분석하여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문법 용어의 상당수는 일본에서 번역되어 전해진 것이 많고 한자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용어 자체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어란 용어를 단순히 동사를 보충하는 요소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말이라는 한자의 본뜻을 이해하면 용어 자체가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영문법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가볍게 시작해 봅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어 문법을 배우는 새로운 길을 여는 마중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문법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하나씩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 문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쉽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문법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문법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한번 함께 떠나봅시다. 영문법 연재 중 첫 개념은 품사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